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간다. 특히 왜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 가야 되고 또 한 번 깨면 잠들기가 힘들다. 보통 급성 방광염, 요도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소변 볼 때 아프고 막 참기 힘든 절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땐 대부분 항생제 치료하면 일주일 안으로 증상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잘 안 낫고 조금 괜찮나 싶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빈뇨로 계속 화장실 들락거린다. 막상 가도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나온다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세균 염증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신 쇠약, 만성 피로를 좀 보강하는 그런 한약 처방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케이스 말고, 즉 세균이나 감염으로 인한 염증도 아니고 또 만성 피로로 인한 어떤 빈뇨, 절박뇨도 아닌데 근데 나는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약 없이 고치는 방법, 물 적게 먹어라, 카페인 소금 제한해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고쳐서 병원 안 가고 좀 잘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기저질환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은 없고 방광검사, 소변검사, 비뇨기과 검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는 빈뇨 때문에 너무 괴롭다. 특히 새벽 2, 3시만 되면 소변 때문에 깨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 특히 자율신경실조증이 원인이 되는 케이스가 임상에서는 많이 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많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이분은 이제 60대 초반 여성분인데 하루 10번씩 화장실을 가고 밤에도 툭 하면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바람에 잠을 못 잔다. 근데 평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 코, 입은 다 타는 듯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안약을 넣어도 이 안구건조증이 해결이 안 된다. 체력이 너무 고갈돼서, 그러니까 그 표현에 의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도 굉장히 심하고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졌다. 그래서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하고, 정신과 가보러 가서 정신과 약도 먹어도 그때뿐이고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여전하다. 맞아요. 이분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아니, 방광이나 요도의 관략근도 이 자율신경이 조절합니다. 방광과 요도 관략근이 이 조절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왜 약간 긴장만 해도 소변 마렵고, 이 방광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해서 소변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을 관장하는 스위치 센서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방광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이렇게 찼을 때 센서가 작동해야 되는데 안 차도 센서가 오작동하는 거죠. 오작동했기 때문에 급하게 화장실 가면 소변은 찔끔. 그러니까 빈뇨 외에도 갑작스럽게 왜 요의가 느껴지면서 소변을 참기 어려워하는 절박뇨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디 여행도 못 가잖아요. 어려운 것은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분처럼 빈뇨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소변 자주 보러 가고, 온 몸에 뼈마디가 아프고, 점막이란 점막은 전부 다 건조해요. 질염, 방광염 달고 살고, 갑작스럽게 심장이 벌렁거린다든지,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럽고 쓰러질 듯한 느낌, 불면증, 불안, 공황, 우울감, 만성 피로, 무기력, 또 손발은 차가운데 갑자기 얼굴이 상기가 되고 달아오른다든지, 숨 가쁘고 이렇게 깊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 트림이 나고 메스꺼운 그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특히 이 뇌의 과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뇌 편도체에 과부하가 한계치를 딱 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이 어깨를 만져보잖아요. 돌덩이에요. 두통, 뒷목 당기고, 심한 입마름, 물을 마셔도 가시지 않습니다. 혀가 아픈 구강 자결감, 이명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왜?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전신의 근육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이쪽으로 수축이 되면 이명,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는 또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럴 때 내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체질적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분들한테 많고 좀 예민하고 불안, 초조감이 높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아요. 생활 습관이 좀 불규칙하고 만성적인 피로가 계속 누적된 분들, 왜 또 살면서 좀 큰일 당할 때 있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강한 이런 정서적 자극이 있었던 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렇게 내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장실 방문 열면서 원장님,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인지조차를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자율신경 관련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되는데 그때 진작 치료받을 걸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최선은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이 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동안 채널 H에서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관련된 여러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검색하냐? 유튜브에서 H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영상이 쫙 뜰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약 없이 나을 수 있다 시리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든지 호흡법, 또 약차, 어떤 약차 달여서 드시면 좋다 이런 레시피 알려드렸어요. 더불어서 제가 알려드린 등지압 꾸준히 하고 계시죠. 등지압이 뭐야? 나는 등지압 처음 들었다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1탄에서 이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배수혈. 등배를 써서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등지압 패드예요. 근데 이거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어때요?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에 대고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압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침대 같은 데 놓으시고 소파에 같은 데 놓으시고 등에 대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금 지압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등지압판 없다 그러신 분은 전동 마사지건이나 폼 롤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척추 뒤에 놓고 누워주시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굽은 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어깨가 풀린다. 좀 속이 편한다. 깊은 잠을 좀 잔다. 신경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 이런 분들에게 좋고 우리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약차요법은 어떻게 H 화해차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호흡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꼭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셀프 요법이에요. 이 자율신경은 한의 치료가 효과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화해청심단이라고 한약 처방이 있는데 청심, 안신, 말 그대로 청심, 심장에 열을 내리고 안신,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핏하면 화장실 가고 빈뇨 증상을 고치는데 전립선, 방광염증 자체의 원인보다 불안, 긴장, 자극에서 오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는 거였구나. 뿌리가 자율신경 실조에서 비롯되는 거였구나. 이해가 됐다. 속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더불어 방광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 좋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 말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광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중에서 우리가 스쿼트 강추합니다. 이거 알려드렸더니 우리 환자분이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내가 갔는데 스쿼트 일주일 하고 이럴 일이야? 요의가 훨씬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많으세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셀프 치료는 알았고 음식은 어떤 음식이 좋아?
H 빈뇨로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호박씨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절박뇨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도 있고, 또 과민성 방광 자체의 배뇨 빈도가 떨어졌다는 연구, 전립선 비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 논문이 다수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과민성 방광 환자한테 이 호박씨 성분으로 만든 약을 직접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 호박씨의 폴리페놀 성분이 방광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산수유, 차전자 이렇게 연하게 물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 H 빈뇨로 검색하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빈뇨,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임상 케이스로 알려드렸습니다. 내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해밀래 하세요.